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네, 뭐 오전에는 조금 뿌옇더니 지금은 덥기까지 한 것 같아요. 예. 날씨 참 좋죠? 네, 자 날씨 좋아지면 누구나 어디든 좀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또 쉽지 않죠.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없는 어르신들 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그런 어르신들이 함께하면 좋은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하철로 떠나는 어르신 봄 여행지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이호선 교수, 유철상 여행작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다 모이셨죠? 자,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하죠. 떠나볼까요? 근데 의상이 장윤정 노란색, 네. 개나리. 네. 우리 작가님은 그 진달래. 네. 핑크입니다. 예. 툴립 색깔이. 예, 튤립, 목련, 반짝이. 저는 반짝이로 가기로 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많이들 가시는 데가 어디 가보셨어요? 혹시? 최근에 여행이요? 예. 최근에 여행이라면 저는 경주에 최근에 좀 갔다 경주, 왔고요. 예. 대구도 좀 갔다 왔네요. 대구요. 예.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추웠어요. 아직은 꽃이 덜 폈을 때. 추웠었습니다. 예. 그래도 작가님은- 몽우리가 졌더라고요. 네. 예. 작가님은 좋은 곳 많이 다녔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가족들끼리 서울을 되려 많이 다니는데요. 예. 지난주에는 이제 개나리 막 피기 시작하는 삼청동을 좀 걷고 왔습니다. 삼청동지. 개나리가 막 폈죠. 예,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원주를 좀 갔다 오고 계속 이제 한 달에 두세 번씩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이 제일 바쁘실 것 같아요, 여행 작가님들은. 지금. 예, 이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예. 네. 뭐 돈과 여유가 많다면 해외여행도 좋지만 요즘 어르신들은 지하철 65세 이상은 무료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하철로도 여행 많이 다니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요새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지하철이라고 안 부르고 매일 여행사다 이렇게 매일 부르세요. 여행사. 매일 여행을 보내준다고 해서요. 예, 네. 매일 거길 타고 이제 여행을 다니시니까 네. 그러니까 주로 여성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조금 더 많으신 편인데요. 어. 아무래도 뭐 전철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네. 또 그 거리가 아무리 멀더라도 무료이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집 안에서 내내 갇혀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예. 밖에 나가서 걸을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또 뭔가를 볼 수 있고 맛있는 게 있다면 먹을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여행사 매일 여행사죠. 매일 여행사. 네. 제일 좋네요. 예. 네. 그 어떤 분들이 보통 매일 여행사를 이용하십니까? 뭐 어떤 분이라고 딱히 정해진 건 없고요. 예.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그냥 움직이시는 건데 사실 그 어떤 분이라기보다는 대개는 같이 다니실 때 3, 4, 5호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보다 이제 주로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혼자요? 혼자 다니시는데 옆에 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되어가는 가다가 만나서. 네, 친구를 네. 사귀는. 오다 가다 만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네. 그 이제 어르신들 사이엔 철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뭐 몇 시간 되는 거리를 다녀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오전에 출발해서 보통은 한가한 시간에 가시거든요. 네. 전철이 한가한 시간 한 10시쯤 출발하셔가지고 꼭 점심시간엔 돌아와라. 왜요? 왜요? 며느리가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무리 먼 여행을 가더라도 저녁 시간에 꼭 맞춰서 와라. 왜요? 부인이 밥을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시죠. 네. 예. 뭐 지하철 여행이지만 그래도 여행 떠날 때 항상 꼭 챙겨야 하는 준비물들이 있잖아요. 특히 네. 어르신들이 지하철로 여행하실 때 어떤 것들 챙기면 좋을까요? 근데 어르신들은 이미 많이 그 익숙하신 풍경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물하고 네. 또 이제 가볍게 걸을 때 필요한 스틱 지팡이 어, 그리고 이제 공차 패스만 있으면 뭐 준비 완료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네요. 지금 물병 나오고 물병. 또 이렇게 지팡이. 집으실 지팡이. 저게 시니어 패스라고 하는데요. 만 저게 65세 이상이면은 무료로 네. 이용할 수 있는 거군요.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지하철만 탈 수 있다면? 그렇죠. 이야, 알겠습니다. 저 정도 가벼운 거면은 정말 뭐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런 것들 외에 또 뭐 혹시 또 챙겨야 될 게 있다면? 요즘 계절적으로 좀 황사가 심해서 네. 마스크나 손수건 같은 걸 좀 준비하시면 좀 더 뭐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준비물도 챙겼으니까 자, 이건 본격적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철상 작가님이 선택한 서울 근교 봄 여행지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죠. 어디가 있는지 저희들이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많이 알려진 온양 온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역시 온양 온천. 지금 YTN이 있는 서울역에서 약 2시간 거리로 1호선 타고 온양 온천역에서 내리면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 온양 온천역 가보셨나요? 뭐 120여 개가 넘는 온천탕도 있고요. 오. 숙박시설도 있고요. 피부 노인분들도 요즘 피부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꼭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근처에 아산역도 있다고 하니까요. 뭐 아산 세계꽃 식물원에서
꽃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예, 저는 여기 가고 싶어요. 어디냐면요. 보여주시죠. 바로 지금은 춘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제 막 꽃 피기 시작할 때니까요.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는 2시간 한 10분 정도 남짓 걸린다고 하지만 네. 야, 먹거리가 있잖아요. 저희 가면 막국수 있죠. 뭐 닭갈비. 닭갈비 있죠. 아이고 벌써 배고프네요. 자, 네. 어르신들 슬슬 지금 이제 식사하실 시간인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예. 인천 차이나타운입니다. 서울역에서 1호선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이곳에 가시면 우리나라 최초이자 가장 오래된 중국집에서 자장면 맛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자, 4호선 타고 가겠습니다. 저는 4호선 타고 저 끝까지 가면 이번 열차는 오이도행 열차가 도착을 합니다.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데요. 저기는요, 어르신들이 그 바닷바람 한번 좀 쐬고 싶다 할 때 아까 차이나타운도 좋지만 오이도가 오히려 더 시원하게 뚫려 있는 게 있고요. 네. 자전거도 타기 딱 좋습니다. 저도 한번 자전거 타고 가본 적이 있었고요. 더 가까운 데로 한번 아유 여기저기 싫어 그냥 가까운 데로 갈래 그러시는 분들은 네. 어디입니까? 부암동입니다. 경복궁역에서 내리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혹시 계곡이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부암동에 계곡이 있어요? 네, 백사실 계곡이 있어서요. 발도 담글 수 있고요. 또 봄꽃 구경하기도 아주 좋다고 하네요. 예. 네. 자 어떻습니까 유 작가님? 이 네네. 중에서 뭐 다 5군데 가고 싶지만 네. 한두 군데만 짚어주신다면. 일단은 부암동 말씀하신 부암동을 좀 소개해드리고요. 예. 네. 그 경복궁역 3번 출구에서 내리셔서 예. 버스를 타고 세검정에 바로 내리시면 어. 그 정자가 있는 곳에서 개나리가 이미 지금 딱 봄 마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걷는 코스도 그 실개천을 따라 쭉 걷다가 네. 부암동 백사동천 넘어가면서 부암동으로 넘어오는 길이 그냥 언덕을 넘어가는 정도. 아, 요 길이군요. 여기가 계곡이군요. 예. 근데 지금은 글쎄요. 저건 녹음이 우거졌네요. 이렇게 쭉. 초여름 사진인데 지금은 개나리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걷는 코스도 2시간 정도 여유 있게 걸어도 되고요. 예. 또 중간중간에 그 산모퉁이 카페나 이런 그 가봤어요. 산모퉁이 카페. 숲꽃들이 네. 많아서 어. 또 갤러리가 있는 카페들이 많아서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야. 그 넘어오면 저 이제 같은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체중이 조금 있다 보니까 가파른 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차로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네. 제가 볼 때는 체력적으로는 저랑 비슷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너무 가파르거나 그렇진 않나요? 네네 무난하게 걸으실 수 있고요. 아. 힘들지가 않습니다. 예. 일단은요 네. 걷는 게 많으면 안 돼요. 또 어르신들은 그죠? 그냥 운동화 정도 신고도 갈 수 있는 길, 그 둘레길 정도. 네. 화면에 있는데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역 능내마을도 능내마을 있었죠? 가보겠습니다. 네.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팔당역에서 내리셔가지고 그 여기가 이색적인 게 폐철도 선로를 이용해서 운치가 그 있네요. 네, 강변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운치가 있고요. 네. 여기서 그 강변을 넘어가시면은 바로 능내마을 다산 유적지로 유명하죠. 거기에 이제 박물관도 있고 네. 또 그쪽에서 뭐 순두부나 이런 그 맛있는 별미 음식을 드시고 다시 그 돌아오셔서 팔당역에서 전철을 타고 다시 오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 코스가 여기는 거의 언덕이 거의 없고요. 평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거기에다가 이제 저렇게 철길을 따라서 걷는 모습에 아. 또 바로 한강을 바로 곁에 두고 걸을 수 있는 네. 봄의 운치가 있습니다. 저 아까 그 철길 이제 구철길이죠. 지금은 맞습니다. 예. 기차가 안 다니지 가는. 않는. 예. 네. 이호선 교수님 가보신 곳 있으신가요, 이 중에? 아, 제가 이름이 지하철 2호선이잖아요. 아, 2호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철을 주로 많이 네.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그 전철 타고 제일 자주 가는 곳 중에 하나 또 이번에도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여의도예요. 여의도. 아. 이제 봄꽃이 피기 시작하고 벚꽃 구경하러. 윤중로에 벚꽃이 네. 이제 막 반개할 때가 되었잖아요. 한 네. 2주 지나면 아마 정말 절정에 이를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2주 안에 여의도에 꼭 한번 다시 들러가지고 가깝고 또 한강도 옆에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 여러 사람들 많이 있지만 여의도 쪽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 예. 지금 벚꽃 그 길 나오는데요. 저렇게 사람 많을 때 가시는 것보다 어르신들은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네, 8시 전, 9시까지. 요때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요때 다니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잘못하면 벚꽃 구경이 아니라 사람 구경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저희 부모님들도 뭐 저희 어머님도 가끔 이제 그러시는데 서울에 오셨다가 같이 춘천에 기차 타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해? 그냥 같이 모여서 거기나 갔다 오지.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돈을 따진다면 한 10,000원 정도 예상하고 여행을 간다. 네. 이런 정도의 어떤 추천 코스가 있을까요? 돈 네. 10,000원, 단돈 10,000원으로 떠날 수 있는 여행. 10,000원으로 여행이라.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핵심 코스로 이제 10,000원으로 핵심 코스를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소개할게요. 예. 그 창경궁에 가시면 지금 매화하고 개나리하고 봄꽃이 지금 궁궐 안에 만발했습니다. 아, 지금요? 창경궁이 궁궐 중에 봄꽃이 가장 예쁘게 피는 궁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종묘 쪽으로 산책로를 건너서 예. 또 길만 건너시면 광장시장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볼거리 많겠네요. 걷는 구간은 뭐 직선으로 걸으면 30분도 안 되지만 예. 볼거리가 가득하고 또 바로 길 건너에 맛있는 그 빈대떡이랑 막걸리가 또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빈대떡 막걸리 포함 10,000원. 그렇죠. 1인당 10,000원입니다. 네, 조금 더 난 마시면 여유가 안 있다. 네. 한 장 더 쓸 수 있다. 2만 원으로 갈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 네, 그 아까 이제 말씀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아산 그 세계꽃침울은 있었는데 여기 네. 신창역까지 가셔서 공짜로 가셔서 네. 거기서 이제 401번 버스를 타고 25분 정도만 가시면 세 개의 꽃이 테마별로 전시가 돼 있어요. 아. 그리고 꽃 구경은 한 3시간 정도 넉넉하게 하신 다음에 네. 또 옆에 그 파라다이스 도보 온천이 있어요. 거기서 온천료까지 하시면 딱 2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넉넉하게 넉넉하게 잡으시고. 네. 온천료까지 하고. 그렇죠. 이거 뭐 꽃 10,000원, 구경도 2만 하고. 원이면은 바로 이렇게 네. 10,000원, 2만 원 갖고 이렇게 아까 혼자 가시다가 이렇게 네. 꽃 구경하고 있으면 오시다가 또 이제 친구분도 또 만나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기분도 해서 또 좋은 기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갈 때는 혼자, 올 때는 둘이. 굉장히 좋죠. 아주 예. 창조적인 그 결과를 냈는데요. 친구 만드신 거 사실은 이제 혼자 출발하셔가지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처음엔 적적하게 가시지만 네. 거기서 친구를 사귀거나 또 연인을 사귀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어르신들 사이에 문화관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관광. 그게 뭐냐면 전철을 타고 천안까지 가세요. 네. 천안까지 가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차를 갈아타고서 예. 그 봉천으로 가세요. 봉천. 버스를 갈아타면 거기 순대가 유명합니다. 봉천 순대. 예, 순대를 순대. 먹고 병천 그다음에 순대. 이제 병천 아. 예. 예. 병천에 가 순대를 먹고 다시 천안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목욕 한번 딱 하시고 예. 그다음에 돌아오시면 2만 원 가지고도 한 3천 원 남네요. 야, 그렇군요. 네. 올 때 손주 뭐 사탕이라도 하나 사갖고 네. 오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여러 군데 지금 살펴봤는데요. 지금 여기저기서 네. 꽃 구경을 또 많이 할 수 있는 곳 많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에 계신 분들 위주로 얘기했는데 지방에서 계신 분들은 아니 뭐 서울만 사는 거냐? 그러니까요. 대구도 있고 뭐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는데 이 지역에서 또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죠. 명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역에서 뭐 마을버스를 타신 다음에 바로 해운대 달맞이 고개가 거기는 또 그 벚꽃이 맛있는 음식 정도. 맞죠. 그리고 바다를 바로 보면서 꽃 구경도 하고. 네. 예. 그리고 대구는 또 반월당역에서 이제 바로 도보로 가능한 근대 문화거리. 여기는 또 선교사부터 해서 의학박물관 그다음에 그 맛집까지 막창골목까지 이어지는 아주 별미 코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여기가 이제 부산이잖아요. 부산이죠? 네. 어. 저 다리 이름이 뭐였죠? 저기는 광안대교. 네, 광안대교 바다가 그러니까 보이는. 부산에 사시는 분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하철 역세권에 계신 분들은 다 네네. 여행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호선 교수님 얼마 전에 대구 다녀오셨는데 네네. 어디 둘러보셨어요? 대구에서 일만 하고 왔습니다. 아. 그런데 네. 대구에 가면 또 대구에 지하철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지하철을 이렇게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지하철을 타고 대구는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다 휴양지예요. 네. 어디 가도 볼만한 산이 있고 어디 가도 그 괜찮은 계곡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어디라고 딱 정하지 않더라도 내려서 조금만 걸어가면 어디든지 명승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내가 휴양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장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네. 또 뭐 광주나 이쪽은 어디가 있을까요? 광주는 지금 봄 기운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무등산 입구인데 그리고 증심사 주변이 그 계곡도 크지 않은 작은 계곡들이 오밀조밀 있고 또 예. 봄 기운이 이제 많이 따뜻하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이제 봄 기운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포 공원이 리모델링돼서 이제 하늘공원으로 요즘 그렇죠. 저렇게 지금 뒤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예. 아름다운 꽃들이 형형색색 꽃들이 아. 이렇게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가 지금 엑스포 아니 뒤에 저기는 그렇지는 않은데 예. 지금 이제 저렇게 엑스포 공원이 다른 아. 하늘공원으로 이렇게 예. 장식이 네. 된 거죠. 그리고 계룡산 있잖아요. 네. 그 계룡산에 주변에 조금 있으면 이제 벚꽃 축제 할 때. 동학사 인근에 네, 동학사 벚꽃축제가 가는 길. 유명하죠. 네. 좋습니다. 지금 예년보다 날씨가 좀 따뜻하다는데 네. 아직 계곡에 발 담그긴 이르잖아요. 아직- 어떻습니까? 아직은 좀 차갑죠. 아. 예, 근데 좀 걸으시면 땀도 네. 나고 절로 이제 체온이 아, 높아지니까 뭐 올라갔을 살짝 때. 이렇게 기분 전환으로 탁적을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여행 가서 이제 아까 준비물 다 챙겨서 네. 구경 다 했죠? 네. 아까 10,000원으로 막걸리도 한잔 하셨고
또 뭐 이제 뭐 좋은 친구도 만나고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은데 이제 올라올 때 네. 어르신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개인으로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사실은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막걸리 한 잔 또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하철 이용하시면서 젊은 사람들이 불만을 좀 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여행 가시면서 지하철 내에서 고성방과 술 드시고 하시거나 뭐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 양보해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지하철 꼴불견 네. 있는지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죠. 뭐 어르신들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좀 최악의 꼴불견이라고 합니다. 1위가요. 불필요한 신체 부족, 남한테 막 이렇게 부대끼고 예, 그렇죠. 부딪히고 그런 분들이 예. 있잖아요. 17.3% 차지했고요. 지하철에 이런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욕설하고 막말하고 막말. 예. 지하철 안에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분들. 세 번째가 차지했습니다. 이제 술주정이라고 하죠. 취객들. 네.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렇게 다리 막무가내로 자리를 양보를 요구하는 어른. 젊은이들이 또 그런 아니 운동하시겠다고 네. 등산하시고 뭐 배낭 메고 다 갔다 오신 분이 젊은 사람한테 왜 자리를 양보 안 하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운동 가시는 분이 왜 또 지하철 때는 앉아 가시려고 하는지 막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리고 설문조사 이렇게 나왔네요. 쩍벌남. 쩍벌 쩍벌남. 흘린 다리, 예. 꿀꿀 앉은 다리 주의하셔야겠네요. 예. 자, 어떤 지금 이런 거 말고도 많이 또 어떤 것들이 또 얘기가 되나요? 이제 젊은 층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전화 통화를 하실 때 일단 벨소리가 무지하게 크고요. 말씀도 또 크시고요. 말씀도 네. 난데 뭐 이렇게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래. 가스불 잠궜다니까. 뭐 이런 거.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면 크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그리고 또 멀리 거리가 있으니까. 멀수록 그렇죠. 내가 크게 얘기해줘야 잘 들린다. 옛날에 우리 네. 시외 전화 있을 때도 왜 굉장히 크게 맞아요. 이야기하셨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은 청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화를 할 때 벨소리가 작으면 들리지 않고 또 전화를 할 때에도 소리가 내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내 소리가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있어서 좀 젊은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왜 스틱 이렇게 들고 전철에 타셔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툭툭 치면서 일어나 이러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긴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예.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심정적으로는 내 권위가 손상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세요. 예. 우리가 지금 여기 리스트들을 쫙 봤지만 그 리스트들은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 특히 젊은 층에서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고요. 어르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이제 일어나라, 전철에 앉지 말고 이런 정도인데 이런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상담을 해보면 내가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괜히 내 권위가 묵살당한 것 같고 얘네들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믿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하시고 약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작가님께서는 뭐 어떤 부분 지하철 매너 에티켓 지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들이 갔다 오시면 네. 막걸리 한잔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 이렇게 그 주저앉거나 또 이렇게 같이 가서 마음이 맞아서 이제 동행들끼리 너무 크게 말씀하시는 거. 네. 예. 그게 이제 한 잔 드시면 조금 더 그 다른 타인들 배려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거 하나 바람이 있습니다. 여행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뭐 아까 뭐 온천 여행이나 그런 건 뭐 다르겠습니다만 꽃길, 계곡 이런 경우에 또 좀 더 좀 주의를 해야 될 점. 특별히 예절 부분에서는 그 여행지에서 예절은 크게 없고 왜냐면 어른들이 더 능숙하게 잘 하세요 사실. 젊은 사람들보다. 예, 쓰레기도 전부 다 주워오시는 분들 많고. 어르신분들 다 이렇게 챙겨서. 근데 이제 보내시고. 아무래도 그 자신의 의욕보다는 이제 저는 되려 그 걷는 거리나 난이도를 좀 고려를 하셔서 무리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네. 그 걷기나 아니면 약간 등산을 조절하시는 정도. 그리고 쉬엄쉬엄 이렇게 너무 급하게 가시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을 또 엄청 빨리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자신의 그 어떤 그 페이스를 지키는 게 더 가장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옷차림은 네. 간혹 왜 그
갔던 동네 나무를 다 캐가지고 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요새는 네. 최근에는 이런 산나무를 무작정 캐는 거, 네. 또 바닷가에 가서 조개 같은 거 무조건 채취하는 거 네. 이게 사실 금지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어쩌면 즐겁게 다녀오실 수 있고 다녀오셔도 저 어르신 참 멋지다, 네. 참 멋지게 인생 사신다 이런 얘기도 들으실 것 그 같아요.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요. 네. 쑥을 이제 특히 길에 많은 게 쑥이잖아요. 네. 네. 아예 쑥을 캐러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아, 네, 뭐 쑥이나 네. 캐러 갈까 해서 네.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그게 여행의 테마가 되니까 괜찮은데 네. 여행 가고 있는데 길에 이거 뭐 저의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장모님이랑 한번 여행을 가다가 네. 길을 가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시나 그랬더니 계속 잠깐만 기다려. 여기도 쑥이 있고 여기도 쑥이 있고. 근데 어르신은 또 그게 욕심이 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이건 에티켓이라고 해도 저희들은 왜냐하면 그런 자칫 사고로 이어질까 봐. 왜냐하면 저기 욕심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죠. 거기 사람이 들어가서는 또 안 될 곳도 있고 네. 그런 거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사유지 안에 있는 것들은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캐거나 작물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음. 뭐 이렇게 기분 전환용으로 논둑이나 이렇게 공유지 나 누가 봐도 길 옆이다 이런 건 또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말씀대로 자기 안전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네. 쑥을 캐시고 냉이를 캐시고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어르신들께 뭐 또 말씀을 드릴 뭐 팁이 있다면.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지하철 여행이 굉장히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지하철 여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첫째, 여기 타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첫째, 건강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문화를 또 찾아가는 분들이세요. 아. 건강을 찾고 문화를 찾는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교양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교양인, 그렇죠. 그러면 이 전철 타신 분들은 내가 교양인이고 이 교양인이 가지고 있는 여유와 그리고 이 자부심들을 젊은 세대들한테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아하. 멋진 모습 그리고 이렇게 젠틀한 모습 가지고 오고 가신다면 여행도 즐겁고 하나 더 나아가서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여유의 모델 또 레저의 모델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작가님께서 팁을 네. 하나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여행을 혼자 가신다고 많이 하셨는데 네. 되도록이면 두 분이서 또는 뭐 3, 4, 5 이렇게 가시는 걸 더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행지에서의 불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 다치거나 뭐 무릎을 다치거나 이랬을 그렇죠. 때 그런 도울 수 있게. 같이 도울 수 있고 또 저도 이제 여행 다니면서 많이 보는데 예. 혼자서 다니시는 분들은 여행을 급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두 분이서 다니시면 오손도손 말씀도 여유롭게. 나누고 또 네. 또 같이 쉬어가시기도 하고 네. 중간에 오이도 드시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두세 분이서 또 친구분들 두세 분이서 이렇게 같이 다니시면 안전 문제도 더 좋고 또 말벗도 되고 또 여행 자체도 훨씬 더 여유롭게 즐기는 그런 네.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가라. 개나리, 진달래, 튤립 네,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이호선 교수, 유철상 여행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